경성 하늘에 쏟아지던 비가 그치자 거리 곳곳에서 조선이 해방됐다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수십 년을 참아온 말들이 숨죽인 채 삼켜온 이름들이 거리마다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기쁨의 끝에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하지? 나라 없는 백성들에게 해방은 시작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물러났지만 그 자리에 미군정이 들어섰고 북쪽은 소련군이 장악했다. 미국과 소련은 이 땅을 분할 점령했고 신탁 통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길바닥에 앉은 김씨 노인은 말한다. 나라를 되찾았다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이래? 일본 대신 미군이 와 있는 걸 보니 아직도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진 않아. 좌우는 갈라졌고 도시는 불탔으며 시골에는 굶주림이 남았다. 젊은 독립운동가들은 고민에 빠졌다. 싸워 이겨낸 해방의 결과가 다시 남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옳은가? 우리 손으로 진짜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응답한 이들이 있었다. 정치인, 교사, 농부, 변호사, 시인. 1948년 봄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은 투표용지를 들고 줄을 섰다. 비가 오든 거리가 멀든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민이라 부르기 위해 그들은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그들은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을 뽑았다. 헌법을 만드는 그 첫 번째 국회의원들. 이름도 생소한 제헌국회. 나라 없는 백성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이제 나라는 아직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국가를 쓰기 시작했다. 1948년 5월 10일 아침 경상북도 영양의 산골마을. 손에 흙 묻은 농부 박씨는 세수를 하고 낡은 두루마기를 갈아입었다. 오늘은 사람 뽑는 날이라 카더라. 그가 향한 곳은 논이 아니라 마을회관이었다. 거기엔 이미 이장부터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줄을 서 있었다. 태극기가 걸린 임시 투표소엔 연필 하나와 투표용지가 놓여 있었다. 나라를 만들 사람이래. 옆 사람의 말에 박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도 되나? 누군가 묻자 다른 누군가는 대답했다. 그래야 진짜 우리나라지. 서울 종로. 기자 출신의 청년은 양복을 차려입고 투표장으로 향했다. 그는 꿈꿨다.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헌법에 담을 수 있을까? 평양에서는 투표가 열리지 않았다. 소련군의 통제로 북쪽은 선거가 불가능했다. 남쪽만으로라도 나라를 세우겠다는 판단 속에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의 설계자였다. 독립운동가, 노동자, 교사, 의사, 시인, 목사, 군인. 이름도 배경도 다 달랐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이 땅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를 세우자.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 이제는 제헌국회의 사당이 된 그 건물로 새로 뽑힌 의원들이 하나둘 걸어 들어갔다. 한 손엔 헌법 초안, 다른 손엔 국민들의 희망이 들려 있었다. 누군가는 구두에 먼지를 털고 들어갔고 누군가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옷을 입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첫 문장이 나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날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사람들을 뽑았다. 국민이 나라를 만든다는 것, 그 첫 경험이었다. 1948년 6월 서울 태평로 낡은 중앙청 건물.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빽빽하게 앉은 회의장 안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선풍기 하나 돌지 않는 방 안에서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쓰고 있었다. 대통령제여야 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각 책임제가 더 민주적입니다. 권력이 분산돼야 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쪽에서 소리가 터졌다. 그럼 국회는 단원제로 할 겁니까? 아니면 상하원 둘로 나눌 겁니까? 밤은 깊어가고 연단 위엔 누구의 얼굴도 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누군가는 헌법 초안을 고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가에 서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이들은 단지 법 조항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나라의 틀을 짜는 일이었다. 한 줄의 문장이 10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독립운동가 출신의 신익희 의원은 마른 목을 축이며 말했다. 우리가 싸워 이긴 나라입니다. 헌법부터 국민을 주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종이에 써내려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문장이 처음으로 종이에 적힌 순간 방 안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던 세월이 스쳐갔다. 이제 우리는 법을 통해 주인이 되고 있었다. 6월의 여름은 길었다. 종이 위에는 수백 번의 줄이 그어졌고 타자기 소리는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다. 조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쉽게 바꿉시다. 국민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날의 국회는 지식인의 공간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헌법을 짓는 현장이었다. 그리고 7월 17일 그 헌법은 드디어 완성된다. 1948년 7월 20일 서울중앙청. 국회 본회의장은 또다시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은 헌법이 정한 첫 번째 임무, 대통령 선출을 위한 날이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합법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선거.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는 아니었다. 그러나 제헌헌법에 따라 제헌국회가 선출하는 첫 국가원수였다. 의사봉이 2번 울리고 의장 신익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종이에 이름을 적고 접는다. 198명의 국회의원이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투표용지를 투입한다. 땀과 먼지, 시대의 무게가 묻어있는 손으로. 개표가 끝났다. 국회는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리는 숨결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승만 의원 180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이승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양복깃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고 두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 책임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독립운동가라는 외피 속에 감춰진 그의 욕망을 꿈엔들 알았으랴 최악의 독재자의 서막임을. 어찌됐든 그는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은 보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장면은 이 땅의 권력이 바뀌는 첫 장면이었다. 국회 밖 멀찍이 서 있던 시민들이 작은 환호를 보내왔다. 이제 진짜 나라가 생긴 거지? 나라법이 있고 대통령도 있대. 광복 이후 3년, 혼란과 갈등을 뚫고 대한민국은 드디어 한 사람의 얼굴로 국가를 대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이 순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의 씨앗이 될지를. 그러나 그날만큼은 모두가 알고 기뻐했다. 헌법에 의해 권력이 태어난 날. 여름날 7월 17일, 종로 거리를 걷던 학생 하나가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변 어른들은 멋쩍게 웃거나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네. 무슨 기념일인가? 그날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 그러나 교과서에 한 줄 달력엔 조용히 이름만 남아있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는 헌법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한 문장에 모든 걸 담아낸 사람들이 있었다. 총칼도 없이 주권을 선언한 날이었다. 그해의 제헌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국회의사당 앞엔 태극기가 펄럭이고 신문엔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문구가 실렸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 전쟁이 났고 군사정권이 시작됐고 헌법은 9번이나 바뀌었다. 제헌의 정신은 말보다 구호가 되었고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 법에서 빠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그 말 뒤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나라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 그렇게 조용히 잊혀졌다. 지금도 우리는 헌법을 따라 살아간다. 선거를 하고 재판을 받고 뉴스에서 헌법재판소란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하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제헌절은 단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처음 선포한 날, 나라의 뼈대를 우리 손으로 세운 날이다. 누군가 물었다. 그날이 왜 중요한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질서도 없었을 거예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그날의 의미는 우리 안에 남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우리는 지금 헌법의 주인인가? 그 물음이 이어지는 한 제헌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